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효정이요, 나름대로 이 벨테브레이와 하멜 일행 그 기술을, 신기술을 정말 잘 활용을 했어요. 잘 활용을 했어요. 이 하멜 일행, 박연과 같이 그러면 그래, 이것이 내 운명이려니 하고 정착해서 조선에 살았나? 아니요. 하멜 일행은 끝까지 탈출을 시도합니다. 박연이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떤 일까지 발생했냐면요, 청나라 사신이 한양에 왔을 때 일단 조선 조정은 하멜 일행 백인들을 다 산속으로 숨겨버려요. 골치 아파지니까. 청나라 사신들이 저 백인들은 뭐냐, 왜 조선 옷 입고 있냐, 이럴까봐. 청나라 사신이 가는 길 그 주변 근처도 못 오게 해요. 하지만 하멜 일행 중 일부 청나라 사신이 왔을 때, 말 타고 지나갈 때 뛰어가요. 뛰어가서 청나라 사신을 붙잡고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시오. 우리는 네덜란드 사람들인데 제발 우리 이 나라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난동을 부립니다. 여기에 조선 조정 당황을 해요. 왜냐? 봐봐요. 지금 어찌됐거나 효종의 조선은 이 벨테브레이와 박연과 그다음에 그 하멜 일행의 기술을 이용해서 군사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막강 네덜란드 군사 기술 가지고. 그래, 어쨌거나 명분이었겠지만 군사 훈련을 하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청나라 타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던 거예요. 청나라 사신들이 저기 저 백인들 뭐야? 아, 이리 와봐. 너 얘기 좀 해보자. 너는 여기서 뭐해? 우리가 여기서 군사 훈련 시키고 총포 기술을 만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총포 기술. 조선 이 백인들한테서, 네덜란드인한테서 총포 기술 배워서 뭐 하려고 하나? 설마 우리나라를, 청나라를 침공? 복잡해지니까 일이 아예 근처에도 못 오게 했는데 뛰어나가서 청나라 사신 바지가랭이를 잡은 거예요. 하멜 일행이 우리 살려달라고. 당황한 조선, 청나라 사신들에게 엄청난 뇌물을 줍니다. 오늘 보신 거 본국 가서 못 본 척 해달라고. 사실 청나라 사신들은 관심도 없었어요. 미친 삐삐 뭐야 이거? 야, 이거 지난주에 새로 산 신상 옷이야. 이거 손 떼라고. 그래서 잘 넘어갔어요. 청나라 사신도 못 본 척 한 거 아니라 우리 못 봤다 해. 돌아가요. 이제 처리를 해야 돼. 이 하멜 일행을요. 조선 조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죽이자. 얘네들. 이제 우리가 배울 만큼 다 배웠다. 의견이 나와요. 어떻게 죽이냐면 지네들 방식으로, 서양인 방식으로, 검투사 방식으로 서로 찔러 죽이고 싸우다면서 죽게 만들자 해요. 그런데 강경 유학자들이 말립니다. 군자의 도리가 아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냥 다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한 감옥이 아니라 한양에 놔두면 또 청나라 사신 또 볼 거 아니에요. 전라도 등등 저 남쪽으로 분산 배치시켜서 다 감옥에 가둬버려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 빠삐용, 여러분 빠삐용 기억나십니까? 그 최근에 레미 말렉 나온 그 빠삐용 말고 오리지널 그 스티브 맥퀸이랑 더스틴 호프만 나온, 배한성 씨가 더스틴 호프만 그 역할을 했죠. 아유, 빠삐용, 그래서 너 탈출할 거야? 빠삐용 같이 진짜 13년을 기다렸다가 하멜 일행이 탈출을 해요. 하멜도 탈출하고 13년 만에. 그래서 우리나라 남해안을 출발해가지고 배를 겨우겨우 구했어요. 하멜 일행이. 배를 구한 다음에 일본 나가사키로 가서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네덜란드 본부에 들어가서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갑니다. 13년 만에 탈출해가지고 네덜란드 본국에서 쓴 조선 체류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멜 표류기예요. 일본에 도착했잖아요. 우리나라 남해안 출발해가지고 일본 나가사키에. 참 그런 거 보면 일본이 그건 잘했어요. 일본 막부가 13년 동안 조선에서 살다가 온 이 하멜 일행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조선의 상황, 지금 군사력
어떤 식으로 사회가 돌아가고 지금 효종이란 임금의 정치 성향이 어떻고 철저히 상황 파악을 해요. 일본 에도 시대는 지금 제가 세계사편을 사고 있는데 굉장히 실용적으로 나라를 통치를 했어요. 하여간 그 하멜이 보고를 한 내용에 따르면 하멜 표류기에 나와 있지만 철저하게 조선을 비하합니다. 이해해요. 13년 동안 얼마나 당했겠습니까? 거의 서커스 원숭이 취급했대요. 그렇죠. 머리 노랗고 눈 파랗고 얼굴 하얀 친구가 다니니까. 그래서 하멜이 조선인들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조선인들은 서로 속이고 사기친다. 그리고 겁이 되게 많다. 안 좋은 얘기는 싹 다 썼어요. 조선인에 대해서. 그래서 하멜 표류기를 재밌긴 재밌지만 읽다 보면 욱하고 화가 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제주도 요즘 많이 놀러 가시죠. 서귀포 근처에 가서 정방폭포만 보지 마시고 정방폭포 옆에는 또 그것도 있죠. 진시황이 불로초 구해와라라고 서복이라는 도사를 동쪽으로 보내는데 국제 사기를 치고 이 서복이 안 왔죠. 중국으로. 그래서 지금의 서귀포 찍고 일본으로 가갔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서귀포에도 들렸대요. 그래서 정방폭포 앞에는 진시황이 보낸 서복이 잠깐 서귀포에 들렸다 해서 서복 박물관도 있고 그 조금 옆에 보면 하멜 표류 상륙 기념비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하멜 일행은 이렇게 효종 때 그 조선에서 네덜란드로 귀국을 했는데 일행 중에 하나는요. 나름 좋은 일도 했어요. 네덜란드로 귀국해가지고 네덜란드 조선어 사전까지 만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료예요. 중세 국어, 우리 한국어 연구에 정말 중요한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시 네덜란드 말이 이거고 당시 효종 때 조선인들이 썼던 단어가 이거다. 있어요. 그거 사전이요. 그리고 그 일행 중에는 12살짜리 어린애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에 상륙했을 당시에 12살짜리 애가 13년 만에 탈출했으니까 조선에서 산 기간이 더 길어요. 얘는요. 네덜란드 본국에서 산 기간보다. 그래서 그 꼬마애가 네덜란드에 귀국한 다음에 네덜란드어를 그때는 다 까먹어가지고 말이 안 통해서 취직이 안 됐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효종, 효자할 때 효자예요. 아버지의 원수,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북벌을 준비했다 해서 죽은 다음에 효자할 때 효를 붙여가지고 효종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북벌 실패했죠. 이유가 뭐였을까? 첫 번째, 기득권층의 반대. 기득권, 당시 누구였습니까? 서인이죠. 서인은 기본적으로 명나라 파이팅이에요. 한족 파이팅, 명나라 파이팅, 그리고 공자, 맹자 파이팅. 청나라 만주족 오랑캐 워이 저리가 인데 물론 당연히 겉으로는 청나라를 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서인, 집권 서인이. 근데 속으로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자기들도 공부 좀 한 사람들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진짜 일어나면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자기들 갖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잖아요. 전쟁 나면 싹 다 부서지고. 입으로는 전쟁하자, 청나라를 물리치자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 젊은 임금 저거 진짜로 전쟁 벌이는 거 아니야? 말려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 이거죠. 그 송시열이라고 서인 집권 세력의 거의 정신적 지주가 있었습니다. 우암 송시열 선생과 그 효종이 독대 단둘이서 대화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때 효종이 송시열한테 이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죠. 이보시오 송시열 대감. 10년 안에 청나라를 우리가 정말 훈련 열심히 하면, 준비 열심히 하면 우리가 10년 안에 청나라 정벌 가능합니다.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시오. 10년 만에 내가 가능하게 만들겠소.
그런데 이 송시열과 대화한 다음에 2개월 만에 죽습니다. 효종이요. 효종도 굉장히 빨리 의문사당해요. 조선은요, 기본적으로 왕이 권한이 센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나마 왕이 좀 약간 파워가 있었던 것은 태종 이방원, 그리고 또 연산군 끝. 조선은 기본적으로 신권 국가예요. 왕은 그냥 어리버리 바지사장. 신권. 그러니까 집회 신권 말고 신하들의 권한, 신하들이 실질적으로 통치를 하는 국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신하들, 사대부들한테 찍힌 왕들은 의문사 당한 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왕까지는 안 갔지만 소현세자도 그랬고 또 효종도 그랬고 나중에 저희도 또 그쪽까지 가겠지만 정조대왕도 그랬고. 자, 다시 효종으로 와서 송시열과 독대를 했어요. 제발 좀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송시열은 이런 말 합니다. 전하, 신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북벌보다는 민생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뭐 전쟁 끝난 지 얼마 됐다고 민심을 수습하셔야죠. 전하, 사심을 없애소서. 이런 말을 해요. 사심을 없애소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북벌, 그러니까 지금 진짜 청나라랑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나라의 공론과 민심이 아니라 네 생각만이다. 사심이다. 라고 송시열이 얘기한 거죠. 사심을 없애소서.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송시열이 한 말이, 그러니까 집권 여당 대표, 기득권 대표가 한 말이 뭐냐면 북벌 포기해 이 어린 임금아. 지금 안을 먼저 안정시켜야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중요한 대화, 독대, 단둘이서 얘기한 대화가 있던 그날부터 2개월 후에 효종은 갑자기 의문사를 합니다. 송시열은요, 기본적으로 효종을 왕으로 인정 안 했어요. 왜? 왜일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왜? 송시열 같은 이런 그 하늘천 따지, 명분 중요시하는 유학자들은 명분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효종은 원래 왕이 되면 안 돼요. 이 유학자, 성리학의 기본 원칙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소현세자가 원래 왕이 돼야 되고, 소현세자가 죽었다 쳐. 뭐 의문사를 당했다가 쳐. 그러면 소현세자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둘째 아들, 그러니까 동생이 왕이 됐잖아요. 이거 사대부들 인정 못해요. 서인들 끝까지 인정 안 합니다. 효종을 왕으로 인정 안 해요. 효종도 알았어. 얼떨결에 아버지 인조가 나를 세자로 앉혀가지고 왕이 됐는데 이 서인들, 이 집권 세력들, 이 집권 여당, 이 하늘천 따지 않은 이 할배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 안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든지 왕으로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서인들과 특히 송시열 등등등. 유학자들의 지지가 필요하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면은 효종이 이 사대부들을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사대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그렇죠. 사대부들의 지도자 송시열의 마음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 가운데서 뭐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여러분들? 송시열과 효종이 독대했다고 했잖아요. 단둘이서 얘기한 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효종은 2달 후에 죽어요. 옆에 뭐 도청장치를 해놨나? 아니요. 나중에 효종이 죽은 다음에 송시열이 공개를 합니다. 솔직히 이런 대화를 나눴다라고. 효종이 북벌을 실패한 2번째 이유. 첫 번째는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기득권층이 반대를 했다. 2번째는 인구가 실질적으로 감소했어요. 조선이요. 봐봐요. 40년 그렇게 안 길어요, 여러분들. 40년 동안 조선에는 4차례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게 40년 안에 다 터진 거라니까요.
농토 다 파괴됐죠. 논 다 박살났죠. 사람 죽었죠. 먹을 게 없어서 사람 시신을 뜯어 먹었죠. 이런 상황에서 봐봐요. 젊은 왕이 딱 들어오더니 나를 따르라! 청나라 치러 가자! 여러분들이 백성이다. 여러분들이 시민이다. 그러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래, 청나라 한번 쳐볼까? 일까요? 아니죠.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저 젊은 왕이 철따구니 같구만. 이라고 생각했겠죠. 아니, 제가 다른 그 방송에 가가지고 최신 노래라고 하면서 내가 미쳤어 이 얘기를 하니까 저와 같이 진행하던 약간 나이가 어린 코호스트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니 자기가 유치원 때 들었던 노래래요. 그러면서 진짜 구시대의 노래다. 이게 왜 구시대 노래예요? 구시대 노래는 H.O.T, 잭스키스, 이게 구시대죠. 하여간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그러니까 지금 논밭 다 작살나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청나라와 전쟁을 벌였다고 하면은 청나라는 지금 역설적으로 국력이 가장 피크를 찍은 상태였어요. 조선은 지도에서 지워졌어요. 그러면 조선은 글로 끝. 방금 말씀드린 같이 그러면 북벌이 실패했던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청나라의 국력이 점점 강해지네요. 청나라는 머리를 진짜 잘 썼어요. 만주족은요. 그 앞전에 있었던 원나라, 몽골족은 걔네들은 왜 그랬을까? 겨우 한 300만 명 가지고 1억 명을 통치를 하려고 하면 1억 명을 껴안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몽골족이 300만 명이. 근데 1억 명을 탄압을 해버렸네. 깔아뭉갰어요. 1억 명 과거 시험도 못 보게 하고 공직 진출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1억 명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원나라 망한 거고 그거를 반면교사를 삼은 만주족 철저하게 끌어안는 정책을 펼칩니다. 당시 만주족은 500만 명이었어요. 만주에 살았던 500만이 1억의 한족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끌어안자. 머리만 청나라식으로 만주족식으로 변발만 한다면 이마 확 밀어버리는 거. 뒷머리만 길게 땄는 요 만주족식 변발만 하면 나머지는 마음대로 해. 예요. 과거 보고 싶으면 보고 논어 맹자 하늘천 따지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다 해. 한족 전통 그대로 해. 제사 지내고 공자님 제사 지내고 아주 현명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청나라가 이 한족을 끌어안은 하이라이트는 만한전석이라는 음식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만한전석이 뭐냐면 만주, 한족, 전석 모든 거를 다 끌어안은 궁중 요리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베이징도 우리 한번 가야죠. 칭다오 한번 갔고 지금 제가 9월달 다음 달은 강원도 영월을 우리가 가죠. 단종 코스로. 10월달은 지금 코스를 짜고 있는데 아마도 일본 나가사키 아니면은 그 상해 밑에 있는 항주, 소주 요쪽으로 갈 거로 지금 둘 중에 하나 갈 거예요. 10월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11월에는 타이완 갑니다. 대만 여행을 또 갑니다. 어쨌든 베이징도 언젠가는 가긴 가는데 베이징 시내 가면요 만한전석이라고 써있는 식당들이 있어요. 그 식당들이 뭐냐면 만주족 음식이랑 한족 음식이랑 퓨전 합쳐놓은 그 요리를 팔고 있거든요. 맛있어요. 갑시다.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청나라가 딱 알았어. 지금 그 효종이 군사훈련하고 뭔가 지금 으쌰으쌰 왼발 군사훈련하고 있는 걸 알아가지고 감시단을 보내가지고 철저하게 감시합니다. 조금이라도 여차하면 밟아버리게. 그래가지고 효종이요 굉장히 외로운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전쟁 반대인데 효종 이 한 사람만 전쟁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북벌이 실제 가능했을까?
하지 않았어요. 가능성 제로예요. 현실성 제로. 이렇게 효종이 말이죠. 정말로 가자! 송시열 눈치 좀 보고 가자! 송시열 눈치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갑자기 죽어요. 어떻게 죽냐? 얼굴에 여드름이 나서 죽습니다. 에? 여드름? 네. 여드름이라기보다 좀 큰 종기가 얼굴에 나요. 근데 종기? 뭐 항생제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피부과 가서 타가지고. 지금이야 항생제가 있고 페니실린이 있고 그래가지고 종기라든지 이런 고름 같은 것이 뭐 아주 쉬운 병이지만 항생제라든지 페니실린이 없던 당시만 하더라도 종기 생기면 거의 다 죽어요. 자, 조선 왕이 총 몇 명이다? 27명이죠. 이 가운데서 12명이 종기 때문에 죽어요. 12명이요. 하여간 효종 얼굴에도 큰 여드름이 나기 시작해요. 정조도 종기 때문에 죽었어요. 정조는 등드름, 등에 난 여드름이요. 이 종기가 점점 커지네. 커져가지고 거의 무슨 뭐 혹부리 영감처럼 된 거예요, 이게요. 어이들을 부릅니다. 어이들을 불러가지고 어이가 없죠. 이 스토리는 다음에 공개하겠습니다.